배트입니다. 지난번 3차 방정식 대혈투 영상에서는 3차, 4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한 타르탈리아, 카르다노, 페라리,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들의 전쟁 같은 에피소드를 들려드렸습니다. 이후 300년 가까이 많은 수학자들이 5차 방정식의 일반해에 도전했지만 백전백패. 시간은 흘러 19세기 초 아벨과 갈루아라는 두 젊은 천재가 혜성처럼 나타나고 이들은 역발상을 통해 5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시기에 역대급 성과를 내고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두 천재 수학자 아벨과 갈루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갈 내용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약올편. 불행의 아이콘 아벨, 새벽의 결투 갈루아.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노르웨이의 아벨입니다. 아벨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이 떠오릅니다. 인류 최초의 커플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 카인과 아벨을 둡니다. 형이었던 카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만 받자 질투가 폭발하여 아벨을 죽입니다.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벨은 인류 최초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수학자 아벨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1802년 아벨은 노르웨이 오슬로 근교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대 후반 크리스찬이아 학교에 진학하여 수학 공부에 몰입하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벨의 환경은 수학을 접어야 할 만큼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홀른보에라는 수학쌤이 아벨의 재능을 알아보고 무료 개인 교습을 해줄 만큼 아벨을 아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벨은 홀른보에의 도움으로 오슬로 대학에 진학하여 조기 졸업하였으며 이곳에서 아벨은 5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으로 수학 선진국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에 유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벨에게는 사랑하는 연인 크리스틴이 있었는데 크리스틴, 내가 성공하고 돌아올 테니 기다려 라고 말하며 먼 길을 떠납니다. 유학 중의 아벨은 재력가이자 수학 덕후였던 크렐레를 만나게 됩니다. 크렐레의 도움으로 수학 저널에 5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없음을 발표했으나 자세한 설명과 인쇄량이 부족하여 널리 퍼지지 못합니다. 또한 아벨은 건강을 헤쳐가며 연구한 논문을 프랑스의 르장드르와 코시, 독일의 가우스에게 전달했지만 르장드르는 논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코시와 가우스는 쏟아지는 젊은 수학자들의 논문에 치여 아벨의 논문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벨은 크리스틴과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교수직을 얻으려 사방팔방으로 노크했지만 이마저 답이 없었고 지병이었던 결핵마저 악화되어 큰 성과 없이 노르웨이로 유턴하게 됩니다. 1829년 1월 아벨은 피를 쏟기 시작했고 크리스틴이 온 마음으로 간호했지만 같은 해 4월 그녀의 품에서 28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틀 뒤 베를린 대학에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교수직 임용 통지서였습니다. 아벨의 업적은 10년 후 홀른보에 쌤에 의해 아벨 전집으로 발간되었으며 5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아벨 변환, 아벨 적분, 아벨 판정법, 타원함수 등 아벨의 위대한 업적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1929년 아벨 사망 100주년 추모 우표를 발행하였으며 노르웨이 500크론의 지폐에 아벨의 초상을 넣었습니다. 또한 2002년 아벨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아벨상을 제정하여 2003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벨상이 필즈상보다 역사는 짧지만 필즈상이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주는 상이라면 아벨상은 나이 제한이 없는 평생의 업적에 대한 상이며 상금도 50만 달러, 필즈상보다 50배 많습니다. 불행의 아이콘 아벨은 부와 명예, 건강, 결혼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아벨상으로 누구보다 명예롭게 부활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프랑스의 갈루아입니다. 갈루아는 1811년부터 1832년까지 22살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7월 혁명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갈루아는 파리 근교의 부르라렌시에서 그것도 시장님의 아들로 유복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 신동이었던 갈루아는 15살에 르장드르의 기하학 원론을 이틀 만에 독파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책은 2개월 코스의 수학 전공 서적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갈루아는 수학에 천재적이었지만 다른 과목은 낙제 수준이었고 동급생이나 실력 없는 교사를 무시하며 표현이 서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갈루아의 목표는 최고의 대학 에콜 폴리테크닉에 진학하는 것과 코시 가우스와 같은 최고의 수학자들과 교류하는 것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1828년 갈루아는 에콜 폴리테크닉의 입학시험에서 수학 아닌 다른 과목을 망쳐 시원하게 떨어졌고 갈루아는 이를 악물고 재수를 준비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 월클 수학자 코시에게 5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한 논문을 보냈지만 코시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1829년 재수 입학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공화주의자였던 아버지가 정치적 음모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피가 거꾸로 솟구친 갈루아는 급진 공화주의자가 됩니다.
입학시험에 응시하긴 했지만 갈루아는 온전한 멘탈이 아니었고 면접관에 왜 그렇죠? 라는 질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또 낙방하게 됩니다. 빡친 갈루아가 면접관에게 칠판 지우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후 갈루아는 재수까지만 허용되는 에콜 폴리테크닉 대신 예비학교인 에콜 프레파라투아에 입학합니다. 이듬해 1830년 프랑스에는 7월 혁명이 발발합니다. 교장쌤이 학생들에게 시위 참여 금지를 명령하지만 갈루아는 신문에 교장쌤을 비난하는 기고를 올리고 이를 계기로 시원하게 퇴학당합니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닌 갈루아는 개인적으로 수강생을 모아 강의를 하고 열정적으로 논문을 써서 프리에와 부아송에게 제출합니다. 하지만 프리에는 몇 주 후 열병으로 사망하였으며 부아송은 갈루아가 여러 번 논문 심사를 재촉하자 불쾌하다며 불합격 처리하는 곤조를 발휘합니다. 또한 갈루아는 급진적인 사회운동을 하다가 1831년 투옥됩니다. 예술가에게 감옥은 특별한 상상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갈루아는 5차 이상 당방 정식의 일반해가 없음을 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증명하는 수학사 최대의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1832년 봄 파리에 콜레라가 유행하자 정부는 수감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갈루아는 병원에서 의사쌤의 딸인 스테파니에게 사랑에 빠졌지만 스테파니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30일 갈루아는 의문의 사내와 결투를 하기로 예약하였으며 결투 하루 전 죽음을 직감한 갈루아는 절친이었던 슈발리에에게 그동안 만든 이론들을 방학 숙제 몰아서 하듯 넘겨주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훗날 이 깊은 내용을 이해하여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길 바라네. 불행한 예감은 어김없이 적중합니다. 갈루아는 새벽에 결투에서 총알을 맞고 끝내 사망합니다. 이 결투는 스테파니를 둘러싼 두 남자의 승부였다는 썰과 정치적 음모에 의한 사고였다는 썰로 나누어집니다. 훗날 갈루아의 근론과 방정식에 대한 연구는 추상대수학에 불을 붙였으며 갈루아가 없었다면 베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증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절한 두 천재 아벨과 갈루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학계에는 너무 일찍 떠난 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이로 갈루아 22세, 아벨 28세, 라마누잔 34세, 파스칼 40세, 리만은 4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오일러나 가우스처럼 충분히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수학자 랭킹은 물론 세상이 바뀌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라마누잔을 육성했던 수학자 하디는 대부분의 수학자는 40살 이전에 아이디어를 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필즈 메달에 40세라는 나이 제한을 풀어도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